네, 뉴스룸이 끝난 뒤, 온에어가 끝난 뒤 바로 유튜브로 이어지는 뉴스룸 D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의도와 용산을 출입하는 두 기자, 용산은 대통령실이 있고요. 예. 여의도엔 국회가 있죠. 정치권 출입하는 두 기자와 얘기를 나눌 텐데요. 여의도 출입하는 신혜원 기자, 그리고 용산의 대통령실 출입하는 김태용 기자와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지금 댓글에 벌써 막 나온 게 신혜원 기자가 앞에 있었잖아요. 네. 정치부회의는 관뒀습니까? 네. 이렇게 나왔습니다. 먼저 관뒀다기보다는 네. 인사 이동이 아. 있었던 것이죠. 네. 열심히 회사를 다니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네. 예. 원래 정치부회의에 오랫동안 터줏대감으로 있다 나오다 보니 네. 시청자분들이 이제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뉴스룸 뒤에서 네. 이렇게 국회 얘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남욱 변호사가 여러 얘기를 했는데요. 네. 이전 본인 말과도 좀 다르고 네. 오늘 법정에서 한 얘기가 그렇습니다. 김만배 씨도 좀 다르잖아요. 그렇습니다. 오늘 뭐 대장동 재판의 예, 증인으로 그 얘기부터 좀 보도록 하죠. 네, 예. 본인과 관련됐지만 오늘은 증인 신분으로 출석을 해서 진짜 뭐 소위 말하는 말폭탄이라고 할 정도로 많은 예. 증언, 뭐 진술들을 쏟아냈는데요. 자, 제가 칠판에다가 조금 써가면서 설명을 예. 드려보겠습니다. 예. 네. 사실 뭐 오늘 재판의 핵심은 결국 그거잖아요. 어. 천화동인의 실소유주가 누구냐. 누구냐? 네, 1호의 지분을 누가 갖고 있느냐 예. 이건데, 자, 예전에 핵심 인물이었던 김만배 씨가 예전에 이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절반은 그분의 것이다. 네. 수업 듣는 느낌도 나는데 네. 충분히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교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죠. 아, 그렇군요. 네. 예. 자, 예전에 그 녹취록에 등장한 정영학 회계사의 녹취록에 등장한 워딩을 보면 절반은 그분의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 이후에 이제 검찰 수사를 받게 되면서 예. 검찰 수사에 나가서는 실소유주가 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분 3인칭에서 나다 이렇게 바뀌었던 것이죠. 네. 이거 그냥 보면 그분이 나다인데 네. 예? 근데 그건 아니겠죠. 그러니까 원래는 딴 사람이 있다라고 그렇죠. 얘기했다가 제3자라고 얘기를 예. 했다가 나중에는 검찰 수사에서 나다라고 주장을 예. 했었는데, 자, 오늘 이 남욱 변호사가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을 해서 진술한 내용은 좀 달랐습니다. 예. 천화동인의 실소유주가 이재명 당시 그러니까 성남시장 시절에 예. 네, 성남시장실의 것이었다고 김만배 씨로부터 들었다 이렇게 진술을 한 어. 겁니다. 예. 네. 일단 여기서 저도 좀 서볼게요. 네. 이 측이 중요하네요. 측은 그렇죠. 구체적으로 누굽니까? 자, 일단 남욱 변호사의 말에 따르면 예. 이재명 성남시장실, 이재명 성남시장이 측이 지분이라고 들었다라고 하면서 예. 구체적으로 구속된 김용 부원장과 네, 정진상 실장이라고 실장이다. 네, 정확하게 이러한 두 사람의 이름을 들었다 이렇게 예. 재판에서 진술한 상황입니다. 네. 혹시 이제 관건은 네. 그러면 현재까지 나온 거는 이제 남욱 변호사의 주장이잖아요. 그렇죠. 주장이죠. 근데 사실 유동규 본부장도 비슷한 주장을 하고 있고요. 네. 유동규 본부장 비슷한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관심은 제1야당 대표인 이재명 대표인데 네. 측에는 그렇죠. 이재명 대표도 포함되느냐 안 되느냐. 그러니까 일단 남욱 변호사나 유동규 본부장의 주장이 맞다고 일단 가정을 한다면 네. 그러면 김용 일단 구속이 두 사람이 됐으니까요. 네. 그러면 이분들이 돈을 받은 걸 네. 이재명 대표가 알고 있었냐. 네. 이게 이제 관건이 될 텐데 그렇죠. 어떻습니까? 그게 검찰사의 관건인 건데, 일단 예. 남욱 변호사의 진술에 따르면 두 사람의 이름을 들었다고 했지, 이 두 사람의 배후에 누가 있었다라거나 이 두 사람이 누군가에게 전달을 했다거나 그런 내용은 없었고요. 일단 두 사람은 입을 다물고 이름을 있죠. 들었다, 네라고 하면서 그 두 사람이 이재명 측이다라고만 표현을 한 것일 뿐이고요. 예. 이 두 사람은 돈을 받은 바 없다. 아예 돈 받은 바가 없다. 네, 전면 부인하고 있는 일단 상황입니다. 구속은 됐지만 돈을 받은 혐의로 구속은 됐지만 두 사람은 돈 받은 적도 없고 네. 당연히 그래서 돈 받은 적이 있기 때문에 뭐 이재명 대표로부터 지시를 받거나 네. 알고 있거나 네. 그런 얘기도 할 전제가 일단은 없는 거죠. 그렇죠. 일단 그건 네. 두 사람들의 또 주장이고요. 맞습니다. 네. 근데 궁금한 게 네. 김만배 씨는 원래 그분 것이라고 했다가 네. 왜 내 거라고 할까요? 그것도 수사를 통해 밝혀져야겠죠. 일단 김만배 씨가 지금 계속 구속된 상태로 예.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사실은 이제 얼마 뒤에 구속이 만료가 되잖아요. 모레 예. 24일에 구속이 만료가 되기 때문에 그간 구속됐던 다른 핵심 인물들의 증언이 바뀐 전례도 있고, 예. 또 김만배 씨가 어떤 이야기를 할지는 조금 더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만약에 그때는 네. 그때 당시에는 뭐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김만배 씨가 이거를 네. 자꾸
저기 누구냐 남욱 네. 변호사나 네. 뭐 정영학 회계사나 이렇게 돈이 더 필요하다고 하니 말을 하니까. 이건 내 거 아니고 그분 네, 거야. 네, 줄 네. 돈이 없어. 네. 이러려고 이제 그분 거라고 했다는 네. 주장도 있습니다. 있었죠. 김만배 씨한테. 네, 맞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는 어차피 이제 김만배 씨는 구속이 됐었고 나중에 횡령이나 이런 걸로 얼마를 토해내겠지만 네, 내 거라고 하면 토해내는 부분이 네, 일단 요건 다 24.5% 지분을 안 줘도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럴 가능성도 일단 일각에서는 나오고 있습니다. 네, 네, 네. 그 오늘 대장동 그 지분 관련해서도 이 예. 남욱 변호사의 뭐 주장, 뭐 진술, 증언이 좀 나왔었는데요. 자, 일단 저희가 이제 검찰 측에 뭐 공소장에 담겨 있다라고 하는 예. 검찰 측의 주장으로 알려진 지분은 이랬습니다. 이 당시에 김만배 씨가 죄송합니다. 지우는 거는 김태형 반장을 시켜도 됩니다. 네. 지금 이 이슈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특별히 안 틀리고 써보겠습니다. 예. 네. 김만배 씨가 이제 49%의 지분을 갖고 있었고 예. 남욱 변호사 정여 회계사가 51%를 갖고 있었다. 그러면서 김만배 씨가 가진 지분의 절반, 그러니까 24.5%죠. 49 나누기 예. 2 하니까 이것을 그러니까 이재명 시장 측이라고 하는 이 세 사람이 나눠 가졌다라고 했는데 이게 이제 말한 그분 거라는 거죠. 이게 검찰의 주장인 것이죠. 검찰의 네, 주장. 검찰의 검찰 공소장에 주장인데, 있는 거고요. 네, 그런데 오늘 남욱 변호사는 어떻게 이야기를 했냐면요. 애초에 처음에 약속하기로는 김만배 씨가 내가 49% 중에서 내가 갖고 있는 거는 12.5%밖에 안 된다. 예. 그러니까 나머지인 37.5%가 이 세 사람의 몫인데 예. 처음에 이렇게 얘기를 했다가 나중에 지분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최종적으로 이 사람들이 갖기로 한 게 이렇게 정리가 된 것이다. 24.5%. 네, 그래서 처음에는 더 많은 지분을 주기로 약속을 했었다. 이런 예. 주장을 하기도 한 겁니다. 네. 일단은 신혜원 기자가 이렇게 칠판으로 잘 설명을 하니까 네. 현재 이 구도가 어떻게 되냐를 이제 방송 리포터 말로 듣는 것보다 훨씬 네. 더 잘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교직이 혹시 궁금한 게 있으면 김태형 반장도 저는 이따가 이 정치권 얘기를 좀 물어보고 싶은 게 있는데 예. 그때 추가로 물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정진상 실장이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으로 분류가 됐었는데 네. 지난 토요일 날 새벽에 구속영장이 구속이 됐죠. 네. 발부가 됐잖아요. 네. 그래서 민주당 내 분위기가 상당히 좀 뒤숭숭하다 이런 얘기가 그렇습니다. 들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앉아서 얘기해도 될까요? 예, 예. 네, 아, 이제 죄송합니다. 착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제 여의도 담당하고 예. 있으니까 정치권 뭐 반응이라든지 어떤 분위기 같은 걸 좀 더 집중적으로 취재를 해봤는데 말씀하신 대로 좀 뒤숭숭하다라는 표현이 좀 적합할 것 같고요. 일단 지도부는 표면적으로는 단일 대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박홍근 원내대표가 지금 이러한 검찰의 수사는 이재명 죽이기다 이렇게 규정을 하면서 이재명 죽이기 절대 용인하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당 차원의 대응, 야당 탄압에 대한 대응을 예. 강조하기도 했고요. 자, 그다음에 이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박범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지금 검찰이 이재명 대표의 표현에 의하면 이제 목을 노릴 것이다. 뭐 결국은 이재명 대표를 기소하고 소환을 할 텐데 예. 그때 이재명 대표가 소환에 응할지도 우리가 당원들한테 좀 물어봐야 된다. 정치 탄압이기 때문에 당원들의 뜻을 물어서 뭐 소환 여부를 결정하다. 이런 좀 강경한 주장도 있었고요. 예. 네, 물론 뭐 뒤숭숭한 분위기다 보니까 좀 반대되는 입장도 있습니다. 이를테면 어떤 거죠? 네, 이를테면 뭐 이재명 대표가 직접 유감 표시를 해야 한다라는 건데 어쨌든 측근이 네. 구속됐으니까. 그렇죠. 어쨌든 뭐 측근 두 사람이 본인이 말했던 내 측근이면 이 사람 정도는 돼야지라고 예. 했던 두 사람이 구속이 됐기 때문에 어쨌든 범죄 혐의가 일부 소명이 된 것 아니냐 그러면서 그것을 전제로 무리를 일으켰기 때문에 대표가 뭐 최소한의 유감 표명이라든지 직접 해명을 해야 한다 이런 주장도 있었는데 예. 이 이야기는 조응천 의원의 이야기였고요. 예. 그다음에 뭐 이상민 의원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결백과 무고를 밝히는 거는 대표 본인이 하면 될 일이고 당 차원에서 올인해서 대응하는 거는 좀 과잉이다. 뭐 이런 표현을 쓰기도 했습니다. 네. 예. 일단 네. 뭐 앞서 보면 여기 24.5%가 428억 원 아닙니까? 네. 원래 700원인데 비용 빼고 428억 원이라는데 그렇습니다. 세금 그걸로 빼고. 뭐 네네. 예. 다툰다 치더라도 일단은 검찰에서 보고 있는 거는 정진상 실장, 김용 부원장이 둘 다 뇌물을 받았다. 네. 이런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따로. 그렇죠. 네, 예. 네. 그래서 어쨌든 뭐 그런 것 때문이라도 네. 당내에서는 유감 표명이라도 필요하지 않냐 이런 네. 얘기가 나오는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사실 당헌 얘기를 조금 하고 싶었는데요. 어떻게, 당헌요? 네, 시간이 될까 모르겠습니다. 할까요? 네, 됩니다. 네. 예. 그러니까 그 일단 뭐 뭐 저
계시는 분들이 좀 불만을 표하겠지만 늦어지니까요. 네. 됩니다. 말을 일단 빨리 오내어 주니까요. 네. 그 이제 이재명 대표가 뭐 유감을 표명해야 된다라는 입장도 있고 뭐 예. 당원에 따라서 지금 뭐 정진상 실장이라든지 김영부 원장 직무를 좀 정지해야 된다 이런 주장이 있는 건데 왜냐하면 어쨌든 민주당 당원 80조 1항에 따르면 기소와 동시에 직무가 정지된다 이런 조항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 그런데 두 사람이 이제 기소가 됐기 때문에 어쨌든 기소가 됐기 때문에 정지를 해야 된다라는 주장이 있는 거고요. 현재 이제 구속됐고 기소를 조금 있으면 하겠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80조 사망으로 좀 바꿔주시겠어요? 네, 사망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기소가 됐다고 하더라도 만약 이 수사가 정치 탄압 등의 부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당무위원회로 바뀌었죠. 개정이 돼서 예. 당무위원회의 의결로 결정을 바꿀 수 있다. 그러니까 직무정지를 풀어줄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야당의 입장에서는 이걸 정치 탄압 수사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기소가 됐다고 해서 무조건 당원 정지 다 하는 거 아니지 않느냐. 예. 이거를 정치 탄압인지 아닌지를 당무위에서 따져보고 풀어줘야 된다는 건데 정유리 PD는 앞서 이제 80조 사망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그래픽을. 예, 80조 사망을 다시 보면 이게 참 애매하네요. 네. 정치 탄압 등 부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네. 당무위원회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 김용부 원장, 네. 정진상 실장이 정치 탄압을 받았다. 네. 현재는 이제 대변인들 통해서 그렇게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정치 탄압이라고 규정을 했는데 나중에 네. 당무위가 네. 당의 공식 조직이 규정을 했는데 나중에 예를 들어 1심이나 네. 이런 부분에서는 네. 너무 명확한 사실로 나올 경우 네. 민주당으로서는 또 애매한 상황에 처할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이 당원 80조 1항이든 3항이든 좀 적용하기가 민주당 굉장히 곤란한 상황이 예. 됩니다. 일단 지금 뭐 조홍천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일단 80조 1항에 따르면 일단은 기소는 하고 당무위를 열어야 되는 거 기소가 아니죠. 죄송합니다. 정지를 시키고 당무위 열어야 되는 거 아니냐. 예. 근데 왜 아직 정지조차 안 시키느냐.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그럼 이제 민주당에 물어봤습니다. 어쨌든 당원에는 정지시켜놓고 따져보자라고 되어 있는데 왜 정지를 안 시키느냐라고 예. 했더니 뭐 뇌물 등 부정부패 혐의 당직자라고 했지만 지금 이거 선거법 관련돼서 수사하고 있는 거고 기본적으로 야당 탄압의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애초에 정지를 시키는 것 자체가 검찰의 입장에 동의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정지를 현재는 시키지 않는다라고 대변인들은 탄압이라고 얘기하고 네. 있기 때문에 네. 정지시키면 이제 탄압이 아니고 죄를 졌으니 그런가 보다가 되는 거죠. 네. 그런 그래서, 입장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네, 적용하지 않는다고 설명을 하더라고요. 네. 이재명 대표 측근 2명이 구속됐는데 네. 어떻습니까? 이재명 대표는 무검유죄, 유건 무죄다. 네. 그렇게 그러니까 어제 검찰이 있으면 죄가 없다 이런 네. 얘기도 했고요. 페이스북에 올린 글이었고요. 유검무죄, 무검유죄다. 정 실장이 구속된 날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예. 뭐 조직의 칼날을 아무리 휘둘러도 진실이 침몰하지 않는다.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뭐 검사가 바뀐 것이 전부다. 예. 왜 진술이 바뀌었냐? 정권이 바뀌고 검사가 바뀌었다. 뭐 이런 주장을 하기도 했고요. 검사가 바뀌어서 네. 법 적용이 바뀐 거다. 네. 탄압이다라는 주장인 거죠. 그렇죠. 지금 보시는 글이 제가 방금 말했던 유검무죄, 무검유죄라고 이야기를 했던 페이스북 글입니다. 오늘 최고위에서도 검찰 독재 정권의 탄압에도 나는 민생을 챙기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뭐 구체적으로 뭐 정진상 실장의 구속에 대해서 본인에 대한 입장이라든지 그런 질문에는 따로 답변을 하지 않았고요. 당 차원에서만 뭐 논평을 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민주당의 사법 리스크에 대해서 신혜원 기자 함께 얘기를 나눴고요. 이제는 계속해서 김태형 청와대 반장이죠. 청와대 반장. 대통령실로 대통령실. 바뀌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자꾸 좀 옛날 말이 나와서 대통령실 반장과 네. 이 도어 스태핑을 중단한 걸 가지고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대통령실에 들어가는 입구에다가 기자들이 볼 수 있었는데 이전에는 거기다 예. 가림막이 설치가 됐다고요. 어떻게 됐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것도 제가 칠판에다 좀 그림을 예. 그려가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울까요? 이 뒤집으면 되는 건가요? 뒤집으면 되네. 예. 예. 이거 이렇게 빼고 제가 하겠습니다. 특별히 하는 일도 돌려도 될 것 없으니까. 같은데. 예, 됐습니다. 아하. 예. 좀 됐을까요? 이거 좀 되면 나중에 2개를 사서 한판을 갈아 끼우는 걸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유, 저는 또 이런 것까지 또 이렇게 예. 준비를 해주셨군요. 또. 예. 예, 담당 PD가 준비를 했습니다. 그 그림을 그려가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워낙 또 그림을 잘 못 그리는데 좀 감안해서 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림을 못 그리시면 뭐 사진 같은 걸로 대체해서도 좋았을 법했는데 어쨌든 예. 예, 이게 지금 근데 현재 그 보안상 이유로 사진을 찍을 수가 없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가림막을 설치한 이후에. 근데 이게 무슨 그림인가요? 자, 설명을 드릴게요. 자, 여기가 현관. 아 하나씩 만들어가는군요. 네. 그리고 이쪽으로 가면은 기자실. 예. 이쪽으로 하면 브리핑 네, 룸입니다. 그림만 못 그리는 건 아닌 것 같은데 필요하시면 제가 도와드리도록 아, 네, 하겠습니다. 글씨를 너무 못 쓰죠, 제가. 예. 괜찮습니다. 일만 잘하면 되죠 뭐. 네. 자, 그리고 이제 대통령이 그렇죠. 일로 들어와서 이쪽에 서갖고는 도어 스태핑을 일단 이쪽에서 발언을 합니다. 그럼 여기 이렇게 계단이 이렇게 있는 거죠? 그렇죠. 네. 네. 이걸 다른 색깔로 좀 그려가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예. 대통령의 동선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량에서 내려서 이쪽에 서갖고는 도어 스태핑을 하고 이쪽으로 이동을 해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이제 집무실로 올라갑니다. 아 그리고 기자들은 노란색으로 표시를 하겠습니다. 자, 이쪽에 서갖고는 저기 서가지고는 뭐 이렇게 좀 약간 표현을 정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쪽에 지금 서갖고는 이렇게 아, 했거든요. 서서, 예, 제가 네. 유튜브지만 네, 이쪽에서 이제 질의응답을 이제 진행을 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이 현관에 위치한 가림막이 어디에 설치됐냐? 제가 정확히 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쪽에 이제 어, 기자단을 못 들어가게 한 건가요? 그렇죠. 아. 자, 기자들은 원래도 이쪽만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예. 2층에도 못 올라갔고요. 근데 이제 이쪽에 이제 대통령이 출근할 때 도어 스태핑을 할 때만 이쪽에 출입증을 제시하고 이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도어 스태핑을 진행하는 건데, 자, 일단 여기에 예. 가림막을 설치를 했습니다. 뭐 가로 6m, 세로 4m라고 하는데 예. 사실 아예 이 현관 쪽이 보이지 않도록 완전히 이제 막혀 있는 상황입니다. 어. 네. 그럼 이전에는 대통령이 도어 스태핑을 하냐 안 하냐 했어도 기자들이 여기서 우리말로 쉽게 말하면 얼쩡거리다가 예. 아 대통령이 오는구나. 그러면 그렇죠. 대통령님 잠깐만요 해서 물어볼 수 있었잖아요. 그렇게는 사실 사전에 이제 도어 스태핑을 하겠다고 아. 공지가 된 날만 대통령과 제 기억으로는 질의응답을 이전에 할수 한번 안 있었습니다. 한다고 했었는데 기자들이 대통령님 질문 있습니다 했고 한두 번인가 했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이 한 바가 있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그게 가능했는데 그렇죠. 이제는 아예 볼 수가 없는 네. 거죠. 사실 여기에 이제 이 투명한 이 펜스가 쳐져 있는데 요 너머로 다 이제 대통령이 출근하는 모습, 참모들이 왔다 갔다 하는 모습, 외빈들이 누가 왔는지 이런 것까지 다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가림막이 쳐지면서 아예 이제 이쪽에 누가 왔다 갔다 하는지를 볼 수 없게 된 거죠. 궁금한 예. 게 그 가림막은 불투명한가요? 그렇죠. 아예 지금 너머로 아예 볼수 현재는 없나요? 나무 합판으로 어. 임시로 이제 가려놨고요. 합판이요. 그냥 예, 이 높은 앞에다가 합판을 완전히 막아놓은 거군요. 그렇죠. 이 앞에 이제 종국에는 이 앞에 불투명 보안 유리를 이제 설치를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 가벽은 철거가 되겠죠. 그 가벽에 색깔을 하고 칠하거나 뭐 페인트 칠을 하는 게 아니고 그렇습니다. 일단 정말 말 그대로 가벽이고 네. 불투명하니까 바깥이 보이지 않는 유리벽을 나중에 설치하겠다는 그렇죠. 거군요. 그럼 크게 두 가지가 달라지는 겁니다. 첫째는 일단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쪽을 아예 볼 수가 없게 됩니다. 예. 그리고 도어 스태핑을 하려면은 여기에 뭐 문을 하나 내주겠죠. 그럼 이 문을 통과를 해야지만 이 안으로 들어가서 도어 스태핑을 진행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 공간이 기자들이 이렇게 들어간다고 문을 만든다고 해도 유리벽에 네. 여기에 공간이 충분히 있습니까? 어쨌든 가벽이 있어서 여기 공간이 좀 적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그 전에 비해서는 많은 인원이 들어가기에는 조금 공간이 부족하지 않을까 예상은 해볼 수 있어요. 제가 그래서 왜 이 얘기를 물어보냐면 네. 그러면 잠정 중단인지 어쨌든 불투명 유리벽을 설치하면 예산도 들고 할 텐데 네. 다시 하려면 그걸 제거하는 게 낫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어서요. 일단 대통령실 입장은 이 가림막이 있더라도 도어 스태핑은 충분히 진행할 수 있는 여건이라고 하고 있으니까요. 예. 뭐 잠정 중단이 됐든 또 그게 더 길어지게 됐든 일단 도어 스태핑을 할 수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MBC와의 갈등도 잠깐 네, 짚어보도록 잠깐 하죠. 앉아서 이제 진행이 될까요? 이거는 일단 네. 말할 때가 아닐 때는 이해하기가 어려우니까. 예. 근데 주고. 그림도 그렇게 아니 근데 이해는 아주 쉬웠어요. 예, 다행입니다. 예. 혹시 더 이용하실 거면 김태형 반장 이용해도 됩니다. 혹시 시청자들이 이거 김태형 반장의 친절한 칠판 설명을 어떻게 보는지 혹시 의견을 주시면 추가 설명도 가능합니다. 저희가
추가 설명도 가능하다는데 의견을 주시면 제가 추가 설명을 이거 혹시 닉네임 같은 걸 언급해도 되는 건가요? 네. 삼남매 첫째 아들님께서는 앞으로 그림 훈련 많이 시키도록 할게요. 이런 예, 댓글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댓글 소통은 거의 없네요라고 네. JH님이 말씀하셔서 앞으로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오늘은 준비를 못했는데 그래도 오늘 되니까 원래 썰전 라이브에서 이걸 해서 저희가 선물도 예, 드리고 했었잖아요. 예, 영화 상품권을 앵커의 지금 혹시 삽입- 좋은 의견을 주시면 저희가 영화 상품권 2장을 두 분을 골라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바로 산이조아님 쏙쏙 이해됩니다라고 해서 저희 김태현 반장에게 꿈과 희망을 줬기 때문에 산이 반장님에게 영화표 2장씩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담당 PD가 제작비 때문인지 난색을 표하고 있는데 그건 뭐 일단 제가 말을 뱉었으니까 네. 가는 겁니다. 예, 산이 누구였죠? 산이조아님. 삼이조아님. 네. 예, 저희 제작진 쪽에 주소를 알려주시면 제가 메가땡땡 영화 상품권 2장으로 브랜드를 얘기하면 안 돼서 그냥 딱 첫 번만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비로 주시는 거냐고 묻는데요. 만약에 정 PD님이 동의하지 못한다면 제가 사비로 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정도는 뭐 제가 집에 허락은 받지 않았지만 일단 제가 그렇게 하도록 하고요. 반장님 너무 귀여워요라는 이취금님의 말이 있었는데요. 김 반장 얘기는 아까 한 분 갔으니까 이분 안 됩니다. 신 반장 얘기는 신혜원 반장 얘기는 아직 없네요. 아직 없네요. 아까 분발해야겠습니다. 돈으로 주시지요 이런 의견도 있는데 일단 보다가 또 예. 저희 정 PD님이 좋은 의견 나오면 알려주시면 저희가 나머지 영화 상품권 2장을 보내도록 하고요. 현재 3,300명이 보고 계시는데 가까운 분들에게 연락하셔서 여기 하면 영화 상품권 확률이 꽤 높다라고 하시면 더 참여하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계속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MBC 기자와의 충돌이라고 해야 되나요? 있은 뒤에 예. 대통령실 홍보수석실에서 어떤 뭐 조치를 해달라고 기자단에게 얘기를 했었다면서요? 그렇죠. 지금 대통령실에서는 이제 지난 18일에 있었던 MBC 기자와 그리고 그 대통령실 홍보기획 비서관과의 어떤 고성 그리고 그 직전에 있었던 MBC 기자가 대통령이 떠나는 그 순간에 질문했던 그 어떤 뭐 행동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문제를 삼으면서 그에 상응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뭐 이런 입장입니다. 그런데 이게 규정을 따져 보니까 이 기자단의 운영위 그러니까 기자단을 대표하는 간사단이 있습니다. 간사단의 의견을 먼저 청취하도록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규정에 그렇게 돼 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실에서 지난 주말에 이제 이 간사단 그러니까 기자단의 운영위에 간사단에 그렇습니다. 이 기자단의 운영위에다가 어떤 의견이냐라고 이제 물어왔는데 그때 이제 했던 말이 뭐냐면은 상응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행 규정상 출입 기자단 운영이 의견을 청취하도록 되어 있는 바 운영이 소집을 요청하며 그러니까 운영위를 소집을 해야 됩니다. 상응 조치와 관련한 의견을 모아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의견 요청에 참고가 될 상응 범주로 그러니까 이 기자를 어떻게 조치해야 될지 여러 이제 뭐 조치의 내용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에 대한 범주를 이제 대통령실에서 제안을 했는데 보면은 들어보면 뭐 출입 정지 맞습니다. 네, 출입 기자 등록 취소 그리고 대통령 기자실 출입 정지 다른 MBC 소속 기자로 교체하도록 이렇게 3개 방안을 제안을 했다고 다른 합니다. MBC 출입 기자 교체라. 그래서 사실 지금- 뭐 그러면은 출입 기자를 대통령실에서 고르겠다는 건가요? 뭐 제가 아주 과거에 그런 일이 있었다고는 들어봤지만 좀 쉽게 네. 납득은 되지 않습니다. 네, 뭐 이렇게 이제 원론적인 규정을 이제 이렇게 전달했고요. 출입 기자 아그레망 뭐 이런 비슷한 것처럼 보여서 그래서 기자단에서는 사실 이런 조치를 이제 취하기 위해 의견을 내기 위해서는 엠바고 그러니까 출입 기자단과 출입처 그러니까 대통령실이죠 여기서는 사이에 이 내용을 언제 보도할지에 대한 약속 그러니까 엠바고라고 하죠 저희가 그거를 위반했을 경우 파기했을 경우에만 이런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해당이 된다. 해서 이제 대통령실 기자단의 기자단의 입장인 거죠. 운영위의 입장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의견을 낼 수 없다. 이렇게 의견을 낸 상황입니다.
하지만 대통령실은 여전히 이 해당 기자에 대한 조치를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야 된다 이런 입장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일단 대통령실의 기자단 분위기 그리고 도어 스태핑 얘기를 김태형 기자한테 들었고요. 저희가 시간이 다 됐는데 앞서 이제 말씀드린 대로 영화표를 또 2장을 드려야 되니까 예. 혹시 정 PD님은 괜찮은 정 PD님이 안 골랐다고 그러셔서 제가 빨리 한 분을 또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유아독조님 이기주기보다 더 쌈딱으로 교체해라라는 의견도 이건 이제 MBC 취재 기자인데 예, 얘기를 주셨고요. 골디락스님 근데 박 기자님 살이 쪽 빠지셨네요. 통통할 때가 더 좋은데 이렇게 해주셨는데 예. 저랑은 생각이 좀 다르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한 분을 빨리 저희가 골라서 드리고 네. 예. 저희가 제가 좀 사심을 담아도 되겠습니까? 예 앞서 이제 네. 신혜원 기자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지금 막 네. 지나가서 제가 못 네. 봤습니다. 그 신혜원 기자가 한번 골라주시죠. 제가 정치부 회의 출신이라기보다는 이제 몸을 담고 있었잖아요. 당시에 제 별명이 정치권 예측을 잘한다라고 해서 제 별명이 신토토라는 별명이 아 있었습니다. 신토토. 네. 뭐 뭔가를 조장하는 건 아니고요. 예. 그런 별명이 있었는데 예. 그 별명을 알고 계신 분이 있어서 저도 아까 봤습니다. 네. 음. 쭌쭈닝님인가요? 예, 쭌쭈닝님. 네, 이분이 제 신토토 별명을 언급을 해주셔서 예. 뭐 사심을 담아서 이분 또 드리면 어떨까 싶기도 하고요. 저희가 뉴스룸은 항상 공정하지만 네. 뒤는 네. 꼭 그렇게 공정하지 않을 때가 가끔은 있습니다. 네. 그는 예. 네. 말해놓고 괜찮은지 모르겠는데. 네. 예, 알겠습니다. 그럼 쭌쭈닝님. 예, 네. 쭌쭈닝님. 제가 여기 신토토가 다른 분도 한 분 계세요. 아, 네네네. 현선우님도 있습니다. 네. 신토토님 이번 월드컵 승패는 어떻게 될까요? 라고 물어봤는데 일단 이분도 신토토 하셨으니까 네. 이분까지 세 분에게 네. 영화 상품권 2장씩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은 저희가 메일 주소를 올릴 테니까 그 메일 주소로 연락을 주시면 되고요. 이 답글에 빨리 메일 주소를 하나 좀 여기 채팅창이 끝나기 전에 제작진에서 올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아니면 저한테 메일을 주시면 제가 연락처를 주시면 제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뉴스룸 D에서 일단 민주당의 사법 리스크와 대통령실의 도어 스태핑 중단 얘기를 짚어봤습니다. 수요일에는 저희가 좀 주제를 정해서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